와이프랑 저랑 다툼이 벌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월 17일 10시 13분 뭐 X이라고 욕함 이렇게 다 써놔요. 써놓고 화장실 앞에 붙여놓든지 아니면은 중문에다가도 많이 붙여두고요.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뭔가 글씨를 보면은 아 내가 저런 말을 했네 조심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. 네가 지금 대리하고 있을 때 이런 거야? 와이프가 조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건강 염려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서 가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 있어서 가는데 한 달 루틴으로 보면은 병원을 한 못해도 7, 8군데 다녀요. 저거 다 누구 약이에요? 재균 씨? 연애할 때부터 그랬어요, 사실. 연애할 때는 보통 토요일 아침에 만나서 토요일 아침에 정형외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치과 갔다가 뭐 정신과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한 4군데 돌고 그러면 밤이에요. 그래서 그냥 병원 도는 게 데이트였죠.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, 네 이상 없어요. 이 말 제일 많이 해요. 난 진짜. 지금 유치지만 교합이 안 맞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. 그 기저질환 있는 것 때문에 자꾸 연관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. 기저질환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발달이 느리다던가 체구가 작다던가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네들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되게 이 질환은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. 어머님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지속적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관심을 갖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건 맞죠. 네. 와이프는 아기들한테 모든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은 근데 이 문제에 화살을 돌릴 사람이 필요해. 근데 그건 신경섬유종이고 신경섬유종을 옮긴 거는 조승환이니까 이 사람이 문제야. 라고 해서 그런 프레임을 쌓아가는 거죠. 그 치과 갔다 왔을 때도 애들 부정교합 생기는 거 신경섬유종 때문이라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저는 병원을 같이 안 갔지만 와이프가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물어봤을지 뻔히 알아요. 이거 신경섬유종 때문에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? 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네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대답을 하면은 와이프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너 때문에 애들이 부정교합도 생긴다. 너 때문에 애기들 발달이 느린 거다. 밥을 안 먹는 것도 신경섬유종 때문이라고 하고요. 뭐 말 안 듣는 것도 신경섬유종 때문이라고 하고요. 잠 안 자는 것도 신경섬유종 때문이라고 하고요. 모든 거를 신경섬유종으로 돌리니까 사실 그러면은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. 저건 아니지. 아이고. 에이, 눈 오는 날 내가 애들 데리고 병원을 2번이나 갔다 왔어. 우리에서 뭐래? 문제 있다 그러지. 그가 어떻게 문제가 있대? 집에서 놀 때도 이름 부르면 반응 잘 안 해요? 조금 후명 반응이 제가 느끼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전반적으로 발달이 느려요. 둘 다 말씀. 둘 다. 둘 다. 지금 내가 말했지. 애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8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. 근데 엄마밖에 못하잖아. 아빠 잘 못하잖아. 왜 그래? 그거? 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, 결국에는. 아니지. 그런 말이라니까, 그러면. 신경섬유종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이라니까? 그러면 쌍둥이여가지고 다 이런다는 그게 없잖아. 내 주변에 다 쌍둥이인데 얘네랑 발달이 엄청 차이나. 나도 신경섬유종이었는데 난 말 정상적으로 했어. 사람마다 또 다르다고 하잖아. 그거 사람마다 다르잖아. 내가 말을 너무 말 잘했네. 잠깐만. 어떻게 해야 돼요? 저는 사실 아니 잠깐만. 지금 남편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. 신경 섬유종 때문이래.
그게 다 신경섬유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? 사실 병원 가는 거에 협조를 자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진짜로 병원 가야 될 때는 캔슬을 시켜버리던가 또 다른 얘기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아니 있는 바뀌어 거거든요. 있어요. 아니 제가 지금 승환 씨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이거 뭐 바뀔 수가 없잖아요. 바꿀 뭐 어떻게 아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데 본인의 어떤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거를 계속 내 옆에서 신경섬유종 때문이다, 신경섬유종 때문이다, 신경섬유종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뭘 어떻게 해야 돼? 사실 방법이 없어.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 방법이 없는 거를 남편한테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. 아이가 그리고 지금 아직 체구가 작아요? 다른 네, 애들에 비해서? 그래서 병원에서 아니 실제로 그건 안 주셔도 되고 작냐고요. 네, 작고요. 그거는 네. 그것도 신경섬유종의 약간 어떤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들 체구가 작은 것도.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해서 엄마 아빠가 작잖아요. 엄마 아빠가 너무 작아요.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작은데 아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나만한 애가 나오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그게 더 말이 안 되네요. 갑자기 생각해보니까. 아니 그게 더 싸우지 이상... 말고 일찍 재워야 돼요. 10시 전에 재우고 9시에 재워야 돼. 처음에 그거 얘기 듣고 부정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왜냐면은 엄마도 작고 아빠도 작은데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, 이래서 이 병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약간 출구 없는 터널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남편도 또 같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 답답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. 네. 왜냐하면 본인이 억울하고 그 어떤 걱정하고 이 마음까지 정말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지나쳐요. 네. 지나쳐. 내가 아까 처음에 엄청 뭐라 그랬잖아. 욕하고 한다고. 나 저 정도로 옆에서 계속. 아직 안 끝났어요, 수장님. 아 그래요? 네. 일단 볼게요. 자 봅시다. 우리 하순 씨 괜찮죠? 우리 표정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. 할 말이 없어요. 사람마다 다른 거야 지금. 사람마다 다른데 내 모든 입장만 아이들- 생각 안 해? 뭐? 내가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? 내가 뭐가 또 피해자야 네가? 내 피해자지. 나는 진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아픈 너도 얘네가 있고 나 안 아프다니까. 한우잖아. 너 내가 한정특례 어디가- 됐잖아. 한정특례 된 게 그냥 해줘? 애들 이렇게 아픈 거 자체가 나한테 심적으로 엄청 고통스럽다고. 아니 왜 아프다는 점지를 하는데 어디가 아픈 게 쟤네가? 신경섬유종 중에 나처럼 난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얘기했잖아. 진짜 뭐 남편이 말한 대로 스펙트럼이 맞긴 해요. 근데 우리 아이가 경미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 상황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, 결국에는. 와, 나 진짜 미치겠네, 정말. 근데 진주 씨 저기에 갇혀 있으면 남편도 아까 아팠다 그랬죠? 이러다 둘 다 아플 것 같아요. 진짜로 병이 없다고도 생길 것 같고 본인이 아플 것 같은데 계속 저렇게 갇혀 있고 얘기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이제 그것도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거봐. 아이를 평생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니, 너무 많이 가.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어, 왜 안- 그렇게 될 괜찮잖아요. 거라고 자꾸 생각해?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. 괜찮은 사람이다. 물론 마음 아픈 거 알아요. 나도 애 입원시켜봤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스트레스인 건 아는데 저것부터 일단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저라면 진주 씨도 못 살고 애도 못 살고 남편도 못 살아요. 그리고 아무랑도 못 살아요. 어머니도 그렇고. 전 제가 신경섬유종이라는 병 자체도 아기들을 통해서 알았고요. 그런 병명도 몰랐어요. 제 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그냥 그 목점이다, 그냥 점이다 라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그냥 뭐 회사에서 하는 의례적인 건강검진을 항상 받았을 때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